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의 특징과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예, 예. 부동산 대책이죠. 예, 예. 이번 발표된 다음에 전화 많이 받았었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오전에는 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목만 갖고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네. 오후에는 이제 그 부문별로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정책이다. 네. 12.16 대책 이후에 이제 대책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2.16 대책 이전까지는 예. 이 선진국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정책들이 위주였다면은 네. 12.16 대책 이후에는 이제 기발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9억이라든가 15억이라든가 나와가지고 뭐 세금을 더 강화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출을 조인다라든가 이건 굉장히 기발한 대책이거든요. 네. 그런 대책들이 이제 12.16 대책으로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센 게 나올 거다. 예. 12.16이 그만큼 셌으니. 예. 근데 거기보다는 좀 약한 대책이긴 하지만은 예. 강도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강론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지금까지 네. 보지 못했던 그런 대책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으로 일단 들어가서 좀 예, 볼 텐데 일단은 그 규제 대상 지역을 좀 확대를 많이 했던데요. 예. 뭐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을 뭐 경기도 거의 전역 네. 그리고 충청도 일부까지 확대를 했죠. 네. 사실 그 정도까지 확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심은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이 오를 때의 패턴을 보면은 예. 강남이 오르고 버블세븐이 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전국이 오르고 예.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GDP가 괜찮아야 돼요. 네. 경제 성장이 괜찮을 때는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나는데 네. 경제 성장이 안 좋고 유동성만으로 지금 최근 10년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전국적 확산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곽에 규제하는 것들은 좀 무리한 게 아니냐라고 예.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선진국들 대도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면은 최근에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세를 보게 되면은 네. 대도시만 오르고 주변까지 확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우리만 주변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확산이 원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어난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9억이라든가 15억이라든가 이게 딱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는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9억 이하 아파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실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부동산 호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게 아니고 예. 정부에서 9억이라는 규제를 거니까 9억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것들은 또 나중에 한 방에 쫙 꺼져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국적 규제가 필요한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GDP가 한 5% 정도 충격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MF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냥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좀 충격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은 GDP가 충격받으면 거시경제가 나빠진 거고 예. 그러면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또 그리고 우리나라 집값을 보게 되면 선진국들은 한 예. 3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네. 우린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예. 뭐 이상하게 정부가 규제할 때마다 더 올라가고 예. 이 말은 유동성에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우리 들어와야 될 시점이에요. 네. 조정이 들어와야 할 시점에 코로나까지 있고 오히려 유동성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금리도 낮추고. 근데 이 상황에서 경제가 위험하면은 집값이 붕괴될 수 있고 네. 집값이 붕괴되면은 소비 산업 같은 게 거의 다 붕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좀 세부적으로 예, 어떤 예. 게 좀 바뀌게 되는지를 예. 간단히 좀 살펴본 다음에 예,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예, 예. 하시죠. 일단은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구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일단 눈에 띄는데 예.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 강화됐습니까?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비규제 지역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9억 이상 또 한 60%,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TV가. 예. 근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이제 20%로 줄게 됩니다. 예.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제 한 50%로 줄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일단 투기 과열지구 수도권 같은 경우에 대부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예. 그 경우에는 9억 살려면은 20%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입니다. 예. 그리고 10억 이상은 대출이 금지되어 있고요. 완전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9억, 10억 이상은 이제 수도권 내에서 거래가 거의 멈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현금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은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것들도 강화됩니다. 예. 그래서 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율이 뭐 100%인데 200%, 30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율 자체도 올라가고 그런 규제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뭐 조합원들의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규제 지구에 들어갔다. 그럼 대출, 세제, 예. 그다음에 거주 제한 이런 예. 것들을 다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 대출도 지금 뭐 규제를 했는데 뭐 갭 투자를 차단하기 예.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강화됐습니까? 지금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3억 이상짜리 주택을 사더라도 예. 옛날에 9억 이상 주택이 있거나 이러면은 전세를 위해서 대출 받고 이런 걸 막았거든요. 예. 이게 3억 이상 주택을 사기만 해도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갭 투자로 모아서 사실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예. 뭐 한 50채, 100채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뭐 거의 투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 대부분의 서민들은 예. 전세 보증금을 끼고 예. 약간 보태서 집 한 채 사고 이런 것들인데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평생 집이 없다가 예. 이제 경기도에 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예. 전세 대출을 좀 끼고 사겠다. 보통 그렇게 그게 하지 않습니까? 금지가 되거든요. 그럼.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가 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예. 사실 이번 시장 정책 같은 경우에 워낙 강한 정책이라 가지고 예. 시장이 어디 튈지 예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선진국 연구를 뭐 반영해서 어떻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까지 막은 거는 시장에서는 실수요자까지 너무 막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네. 반대편에서는 실수요자든 뭐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런 건 일단 다 막아야 된다. 예. 이런 시각들도 팽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서울 지역을 이제 기준으로 예. 했을 때 3억 미만 아파트가 몇 프로나 되나요? 한 3% 정도. 그게 뭐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서울 중위권 아파트 중위가격이 거의 9억쯤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9억 이상이 9억이 이제 거의 중간값이다라고 중간값이네. 아파트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6억, 5억도 사실은 드문 편입니다. 외곽 예.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 갈 수 있는 거고, 예. 3억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경기도권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갭 투자가 가장 성행한 지역들이 한 6억, 5억 이런 것들이에요. 예. 강남은 갭 투자가 없거든요. 예, 예. 있긴 있는데, 워낙 전세와 이제 매매가 차이가 뭐 크니까 20억짜리를 예. 사는데 갭 투자 10억 했다. 그럼 10억을 해서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갭 투자는 뭐 비율로 좀 늘긴 늘었지만은 전체 예. 숫자가 작고 보통 한 6, 7억짜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는 전세가율이 거의 90%, 95%까지 가요. 예. 6억짜리 집을 자기도 한 5, 6천만 원으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투자들이 이제 서울 외곽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까지 다 잡겠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이제 실수요자가 좀 피해를 보든 뭐 하든 예. 지금 당장은 비상시국이니 아. 다 잡아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 내린 거군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 그 지난달에 그 성수동의 그 서울숲 쪽에 예, 예. 그 서울 포레스트 예, 예. 뭐 세 가구 이제 청약 뭐 예, 예. 나왔는데 26만 26만 명이 넘게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현금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전세자금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 많은 예,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실수요자 말고 그런 현금 부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정책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 시내 방금 포레스트 서울숲 사례도 있겠지만은 예. 사실 뭐 26만 명이나 세 가구 분양하는 데 갔다는 것도 예. 이례적이고 예. 제 아는 사람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10억은 없다. 아. 당첨만 되면 내가 사채를 끌어서 하겠다. 예. 사실 이런 수요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예. 돈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많긴 많은데 뭐 서울숲에서 보여주던 사례 같지는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봤을 때 9억 이상 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중간값이 9억이 넘는데 예.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20%밖에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어디서 끌고 올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금 가진 사람들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피해서 9억 이하 네. 같은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60% 대출 나왔었거든요. 예. 그 대출을 피해서 갔었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다 잡겠다. 아. 그러니까 그럼 내 9억 없어서 서울에 못 살고 예.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거 마저 잡으면은 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아마
전세로 갈 겁니다. 예. 서울의 전세값이 최근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폭등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4, 50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승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보통 9억 이상 이렇게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전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원래 전세 수요가 이만큼 있었는데 매매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다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높은 가격대의 전세가 올라갔는데 예. 이번 정책은 뭔가 하면은 3억, 4억도 이제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도 이제 전세로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월세도 있긴 하지만은 예. 우리나라 사람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전세가 월등하게 저렴하게 들어간 거니까. 네. 그래서 전세 수요로 다 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전세 수요. 네. 그 새로 요번 대책에 의해서 매매를 못해서 네. 돌아선 전세 수요가 합쳐지면은 네. 전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뭐 예상한 효과는 아닐 겁니다. 네. 근데 뭐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뭐 조금 이런 부수적 효과가 있더라도 예. 한번 밀어붙인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당장 저도 이제 10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전세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는 말씀이세요? 아, 저도 8월 달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집주인들도 본인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들도 있으니까 예. 전세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전세가 올라가면 결국 매매값도 밀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매매각도 밀어 올립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빨리 밀어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 따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선후관계는 전세가 우선입니다. 아. 전세는 보통 실수요로 보고 예. 매매는 이제 투기적 수요, 가수요가 붙었다고 봐서 네. 전세 가격이 더 정확한 거다라고 예. 일반적으로 보지만은 실제 가격은 이제 가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신이라든가 뭐 둘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올라갈 압력이 좀 적다라고 보는 거는 네. 일단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 불안이 너무 크다. 네. 이 상황에서 매매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네.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조차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봐도 무섭다 그래요. 예. 자기 집이 1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인 거예요.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가. 예. 그래 자기 입장에서는 뭐 한 2, 3억은 떨어져야지 자기가 봐도 정상일 것 같아. 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점 인식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도 있고 하니까요. 세금 부담도 있고 예. 너무 높은 게 아니냐 그 인식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예. 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이제 5억, 7억 뭐 이런 중저가, 중가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이 친구들은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시장이 좀 차별화되게 움직일 것이다. 아, 고가 시장들은 특히 경제 흐름에 네. 뭐 강남 아파트는 코스닥 지수에 또 민감하기도 합니다. 예. 코스닥이 잘 되면 강남 아파트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예. 코스피는 큰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식의 봤을 때 고가 아파트들은 당분간 더 정체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저가 아파트는 전세가 바로 매매를 밀어 올리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뭉쳐서 봤을 때는 예. 지금 당장은 전세가만 오르고 매매가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근데 한 2년, 3년, 4년 지났을 때 예. 지금 풀린 돈이 다 어디 가겠느냐. 예. 보통 이제 경제 위기에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푼 것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역대급입니다. 예. 세계 경제가 생겨나고 역대급으로 풀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 풀린 돈이 2, 3년간은 잘 안 움직여요. 예. 서로 눈치 보게 하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주식으로 잠깐 갔다가 예.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식으로 가는 자금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부동산으로 돌아옵니다. 아.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도 보여준 모습이고 예. 우리가 이제 98년 IMF 이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몇 년 후에 그게 몰렸나요? 그래서 IMF 때는 1년 반 만에 몰리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 이제 금융위기 2008년 위기 때는 사실 2010년에 재정위기도 있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예, 있었죠. 뭐 예. 피그스 돼지 때도 뭐 이렇게 막 힘들고 했잖아요. 예. 그때 한 5, 6년 지나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지금은 그 중간값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IMF처럼 급반등하면은 예. 바로 쏠리는 거고. 예. 그러기에는 뭔가 더 뭐 계속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2차 코로나 확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유럽 재정위기나 금융위기만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사이 값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좀 부유한 사람들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년 참으면 다시 올라갈 거 그냥 뭐 있자 예.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시 경제가 나빠지고 제조업이나 이쪽에서 좀 힘들어지고 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 같은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제조업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제조업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고 이러면서 그 고가 아파트들이 또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당분간은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지만은 예. 지나고 나면 이 유동성이 예. 더 큰 힘으로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에서 올라가는 장세는요. 예.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다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예. GDP가 5% 10% 상승하면은 다 오릅니다. 아. 근데 GDP 예. 상승률은 1% 2%. 예. 돈은 많아요. 아닌데. 그럼 조금이라도 안 좋은 데는 아예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예. 철저하게 좋은 데로만 갑니다. 그거는 주식시장도 지금 그런 흐름을 보고 똑같습니다. 있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예. 부동산도 그렇고 아. 거의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지금 당장 아니고 몇 년 지나면은 특정 지역 부동산이 확 올랐다가 예. 또 쉬었다가 또 지나고 보면 또 원자재 어떤 게 또 쭉 올랐다가 예. 또 지나고 보면 또 채권이 한번 뭉치겠다가 예.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가장 큰 뭉칫돈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제일 높은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투자의 비율이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중산층한테 굉장히 큰 돈 10억을 줘봅시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뭘 할까요? 주식을 10억원 한다? 지금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식을 한 5천만 원을 1억 할 거예요. 예. 나머지 9억이나 9억 5천만 원은 어떻게 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사든. 대강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 말은 우리는 유동성이 풀렸을 때 선진국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것과 더 과격하게 우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대체 투자가 없습니다. 예. 거의. 예.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펀드라든가 뭐 MF라든가 이렇게 간접 예. 투자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게 거의 없거든요. 예. 최근에 펀드 들어갔다가 뭐 성공한 사람은 열에 한 명 될까 말까 하고 최근에 또 무슨 사태들도 막 벌어지고 예. 결국은 또 부동산에 더 몰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제 더 추론을 하자면은 예. 그 이번에 이제 경기도 지역도 많이 확대가 예. 됐지만 규제 지역이 뭐 김포라든가 뭐 파주 이런 예. 데는 지금 벗어난 좀 지역이 빠졌죠. 있잖아요. 예. 뭐 그러면 그쪽으로 몰리겠네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가지고 네. 된다는 게 있고 저는 그쪽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네. 풍선 효과 같은 거 지금 말씀.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제 간다는 건 그쪽이 이제 거의 한 5% 10% 폭등하는 양상이 벌어져야지 지수로 봤을 때 예. 굉장히 폭등한 양상까지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것도 이렇게 수도권에서 확장된 것도 예.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면 확장이 정상적인 건데 예. 유동성으로만 확장됐고 특히 예. 우리나라 정부가 9억이라든가 이렇게 허들을 걸어놔서 확장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부 다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3억짜리. 예. 그럼 거기도 이제 그 규제가 되기 때문에 풍선 효과를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시각이고 예. 시장에서는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서울에서는 자기 현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그 비규제 지역에다가 또 넣을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좀 일부 되겠지만은 전체를 지금처럼 움직인 뭐 청주라든가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로 예.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까지는 아닐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나 보면은 외곽에 나갔던 것들이 다시 좀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선진국들 도시들이 20세기 초반부터 네. 지금까지 굉장히 길죠. 한 130년, 그 19세기 말반부터 보게 되면 도시가 팍 확장합니다. 예. 확장했다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아. 인구는 거의 그대로인데. 예. 그 외곽에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그 도심 회귀 현상이라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갔다가 예.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 같은 게 보이거든요. 아. 외곽에 살다 힘들어가지고 힘드니까. 좀 더 안쪽으로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무한정 확장하기는 예. 좀 어렵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좀 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그 임대사업자, 뭐 예. 부동산 법인 뭐 이런 예. 굉장히 규제를 좀 강화하지 예. 않습니까? 먼저 이제 그 매매 임대사업자에 예. 대해서 그 뭐 주택담보대출도 뭐 금지하고 뭐 이렇게 예.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그 주시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에서 특혜를 주고 해야 될 것들도 없애고 예.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이것들도 강화하고 예. 그래서 거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매나 임대사업자 둘 다 네. 매매법인, 임대법인 나눠서 이제 통계를 정부에서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22,000호를 이 친구들이 샀는데 2년 지나서 32,000호를 샀다 이런 식이에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거래되는 게 100만 호가 넘거든요. 아. 그 2년 동안 10,000원 넣은 거예요. 예. 2년 동안 10,000원 넣은 거 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호들갑 될 정도로 예. 그렇게 할 거냐.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서민 임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임대 시장이 국가에서 공급하는 게 예. 한 20% 15%쯤 됩니다. 얼마 안 되죠. 85%는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이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그 혜택을 바탕으로 임대주택에 투자를 하고 이게 예. 서민들한테 임대로 흘러가는 구조인데 예. 이걸 강화했을 때는 이제 공급이 줄게 될 겁니다. 그렇죠. 공급이 줄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있는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은 예. 앞으로 투자가 줄게 되고 집은 부서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서민들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히려. 아.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올렸다라고 하는데 예. 뭐 기껏 2년 동안 만 채 더 샀어요. 예. 만 채. 만 채. 뭐 2만 채에서 3만 채. 예. 뭐 2년 동안. 예.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투기를 유발할 정도의 세력이었는가? 사실은 큰 시대 흐름, 그 자산 가격 상승 흐름에 편성한 거지. 예. 2년 동안 만 채 더 산 것들이 이제 값을 끌어올리고 막 폭등시키고 그랬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근데 정부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비록 만 채든 뭐든 예. 정부에서는 뭐 5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만 채 증가했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이런 그 소수라도 이쪽으로 해서 투기를 하는 세력은 난 다 막겠다. 원천적으로 막겠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거는 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아니냐. 예. 시장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부수적 효과 예. 이런 것보다는 예. 부동산으로 뭐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예. 이런 시그널적 성격이 더 강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군요. 또 좀 특이했던 거는 잠실, 예. 뭐 대치, 대치, 예. 청담, 그쪽 예. 뭐 내개동 일대를 갖다가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1년 동안 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구청장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또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가능하고요. 있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위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게 확대되면은 그 전반적으로 더 뭐라고 그럴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예.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 예. 뭔가 하면은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네. 하면은 외곽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 주변에 땅값이 꿈틀거립니다. 예. 이 꿈틀거리는 것들을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토지를 이제 거래하는 걸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면적도 좀 큽니다. 예. 한 200평방미터 이 정도 예. 이상 살 때는 허가 받아라. 그 이상은 봐주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꼭 사야 될 사람 있잖아요. 사야 될 사람이 산다 그러면 왜 사느냐 안 물어봐요. 예. 난 농사 짓는다. 예. 아니면 주택을 짓겠다. 그럼 그 목적에 지어라. 예. 그럼 다 허가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던 제도를 서울 시내로 끌고 온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어떤 식인가 하면은 보통 때 예. 우리 정당한 목적으로 사겠습니다. 그럼 허가를 해줘요. 네. 근데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안 하면 제가 이제 그 사회자님한테 내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두 번째 안 해주면은 예. 그럼 제가 너무 피해를 보잖아요. 예. 나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국가가 사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LH가 사거나 국가가 사거나 지자체가 사는데 돈이 있느냐. 예.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허가 기준이 예. 뭐냐 도대체. 맞아,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거기 산다. 예. 그럼 불허 대상이냐. 예. 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네 채째를 산다. 예. 그것도 불허 대상이냐. 아니면은 자금 출처 계약서 같은 거 다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원래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기존 원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할 때는. 근데 이번에는 뭐 다 3억 이하든 이상이든 예. 증빙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허가를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요? 예, 마련되겠죠. 근데 예.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하면은 헌법에 거주 이동의 제한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제약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나는 저기 강남이나 용산에 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 애기가 뭐 거기 학교를 좋아하고 아니면 예. 공기를 좋아해서 간다. 예. 가는데 국가가 야, 너는 투기꾼 같으니까 거기 못 가. 아.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네. 자,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기준 자체가 엄격해지면은 네.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처럼 야,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냥 다 사인해주면은 유명무실한 거. 예. 과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네. 토지값을 잡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없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탄 신도시 같은 거 외곽에 하고 예. 판교 신도시 만들고 그 주변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요. 예. 근데 주변에 그러면 이거 묶었을 때 예. 집값이 잡혔냐, 땅값이 잡혔냐 아닙니다.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이 엄격하면은 네. 주변이 거래가 다 멈춰버리고 예. 그냥 뭐 거주 이전도 안 되고 아마 파산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자기가 이 팔고 어디 가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막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사례 아주 이상한 사례가 될 것이고 그렇죠. 기준이 네. 낮다면은 예. 하나만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그 중간값을 찾는데 그 중간값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인데 이걸 세계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재건축 시장에 대한 이제 규제인데 예. 그 사실 뭐 재건축 뭐 유무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한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예. 집주인들이 사실 이제 들어가 살기를 꺼려 했는데 거기 이제 2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해야지 예, 그 예. 분양권을 갖다 준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가구가 예.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그냥 팔고 나와야 된다. 예. 분양권을 못 받기 때문에 뭐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상상도 못했던 정책인데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땅을 갖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 예. 그 땅에 미리 가서 2년 동안 살아있으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운막을 짓든 뭐하든 그런 제도와 똑같은 건데 굉장히 좀 기발한 정책이다 볼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재건축 쪽에 그만큼 정부가 더 규제를 가하겠다는 시그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예. 니네들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실거주 2년이라는 조건 또 들어갔지만은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분담금을 이제 제대로 한번 먹여보겠다. 예.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통한 분담금 예. 예. 뭐 5억에서 한 7억까지도 추가로 매기겠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 경우도 문제가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좋아버린 사람은 그걸 부담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많이 이득을 갖다 예. 보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그 조합권을 샀어요. 예. 분양권을. 예. 이런 사람은 그 낼 돈이 없어요. 아, 그런 사람들도 뭐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손을 많이 봐야 돼요. 예.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돈 지불해도 아파트 사고 돈이 남는데, 네. 아니, 난 작년에 조합원이 됐어. 네. 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예. 그 사람은 이제 그 돈 내고 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어떻게 손을 봐야겠죠. 예. 하여튼 이렇게 모아보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더 강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재건축으로 해서 뭐 돈 벌거나 이건 절대 싫다. 예. 그리고 재건축은 충격을 주면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안전진단 강화, 그러면 아마 음마나 목동 이런데 네. 아파트 가격이 바로 인력 떨어집니다. 예. 자, 근데 또 몇 년 또 한 1, 2년 지나가지고 뭐 6단지 통과했다. 예. 이러면 또 2, 3억씩 올라간대. 최근에 목동 그렇죠. 통과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재건축은 굉장히 이 시그널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 정부에서 이 민감한 시그널을 그냥 죽여가지고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예. 그것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봅니다. 예. 재건축을 이제 막았고 재건축은 이제 안 되는구나. 네. 20억까지 올라갔던 게 뭐 17억으로 떨어지고 15억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서울 시내에 이제 아파트가 없다 이런 신호거든요. 예. 이번 정책에서도 이제 뭐 가로형 주택 정비 사업을 더 늘리고 예. 이런 것들 얘기 나왔습니다. 5월달에 나왔던 공급 대책을 더 하겠다. 예.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은 예. 서울 시민이 원하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투룸 이렇게 올라간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1000세대, 2000세대 예. 공원이 조성 잘 돼 있는 예. 그런 대규모 단지를 원하는데 예. 재건축을 이렇게 막고 재개발도 지금 서울시는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임대주택 비율을 뭐 30% 늘려라, 공공기후채널 많이 해라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예. 이제는 대규모 단지는 없다, 당분간.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공급된 예, 예. 대규모 신축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수요가 몰리겠네요. 수요가 더 몰리겠죠. 예. 그럼 이쪽에 지금은 안 움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지나면 얘가 또 폭발적인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게 되면은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러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느냐? 뭐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지 아니면은 서민이 볼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서민들이 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정책을 펼 때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하고 있고 예. 중장기적으로 이런 기대 효과가 있으니 예. 국민들이여 같이 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 지금은 무조건 지금 가격만 때려잡으면 된다라는 시각이에요. 지금은. 예. 중장기적으로 이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데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보도 문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때려잡으면 될 것이다. 그냥.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네. 장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기대되고 예. 그다음 뭐 수혜계층 피해계층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누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이렇게 때려잡기만 한다, 때려잡기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 이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 서울 인구가 88년도 1988년 올림픽 때 예, 1000만 예. 돌파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도 이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88년도에 경기도 인구가 이제 500만이었는데 예. 지금은 1600 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 지역 인구는 그대로 있고 이 여기로 들어오려는 인구가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 일론 그렇죠. 유입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서울 쪽에 일단 공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집값이 예. 좀뭐 완전 잡히진 않겠지만 예, 예.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막아놓는다고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책을 두 가지로 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민 보호. 네.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이쪽을 이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가격은 신경 안 씁니다. 예. 그 대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빨리 따라붙게. 예. 가격이 떨어지면 뭐 공급 신경 안 써있대. 예. 근데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이 안 되면은 가격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랐다. 예. 그럼 재건축이 많아지고 뭐 재개발이 많아져서 공급이 쫙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예. 올라가는 속도가 늦춰질 텐데 예. 우리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예.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게 해요. 예. 그 저쪽에 개발합니다. 네. 고양, 예. 뭐 남양주 한참 떨어지는 이런 데 개발하면 강남값이 떨어질까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예. 물론 과천은 조금 영향을 줄 거예요. 예. 과천에서 개발하면. 근데 여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서울 시내의 대규모 개발인데 예. 이 공급을 더 못하게 한다. 예. 그럼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이런 시스템이 복원되지 않으면은 예. 정부가 뭐 임대주택을 뭐 1년에 100만 채씩 지어가지고 공급을 다 한다. 예. 이 정도가 아니면은 영원히 못하는 과제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풀면 가격이 튑니다. 예. 입주할 때는 가격이 조정받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기 임기 때 집값 네. 안 뛰는 게 목표냐, 그것들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대도시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올랐는데 그런 예. 식으로 뭐 임대주택 계속 더 짓고요. 거기서는 임비란 말을 합니다. 님비가 아니고.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그렇죠. 뭐 혐오시설 이런데 예, 예. 임비는 in my backyard입니다. Yes, in my 예, backyard. 이건 뭔가 하면 내 하고. 뒤뜰에 예. 임대주택 하나 지어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청년 세대라든가 이런 아. 것들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예. 샌프란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거기 사는데 대표적인 게 게라지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예. 보통 미국 영화 보면 이게 주택이 있는데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 위에 쪽방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학생이나 젊은 애들한테 50만 원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그러니까 예. 젊은 애들도 좋고 예. 집주인은 이제 물론 분쟁도 생깁니다. 예. 분쟁이 생기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서 집을 늘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돈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개발 금지. 예. 아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 왜? 이쪽은 뭐 가로형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야. 예. 강남의 재건축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공급을 줄이고 늘리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뭐 5만 원과 7만 원 계획 발표했거든요. 5월달에. 예. 예. 그때 재밌는 게 방이동 주민센터 132가구 공급 아, 예. 봤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예. 사실 국토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한 게 맞습니까? 그 아파트 한 동짜리 대책에 넣어놨어요. 예. 그만큼 이제 급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건 인정하지만은 예. 꼼꼼하게 챙긴다는 하지만은 옆에 잠실 5단지 7,000세대 이상 나옵니다. 예. 뭐 그 저 음마아파트 그것도 5,000세대 이상 나올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놔두고 여기 130가구, 뭐 200가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7만 가구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저 견해로는 좀 대단히 뭐 재건축 단지를 이제 허가를 해주면서 예, 예.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해서 예, 예. 그걸 저렴하게 공급하는 예. 일단 공급량 자체를 많이 늘리자.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데 공급량을 늘리면 되고요. 예. 우리가 2008년 그 금융위기 직전에 네. 잠실 3단지하고 2만 호가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잠실하고 강남이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확 빠졌었죠. 예.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충격이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정동에 이제 한 10,000세대가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충격이 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입주 공급이라는 게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학이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필터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임대주택을 지어도 좋지만은 예. 초호화 주택을 많이 지어도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누가 올라가느냐? 바로 밑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사람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어떤 주택 공급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집값 폭발했던 가장 촉발한 데가 어디냐면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 그 강남의 신축 아파트 때문에 촉발했지 예. 가로형 주택 정비 사업의 그런 쪽방이 모자라서 촉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 수요를 잠재워 줄 필요가 있다, 공급량으로. 예. 그래서 한강변에다가 뭐 집값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그 차익을 세금으로 걷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양가 세금 걷어가가지고 더 많이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더 많이 걷어서 서민들한테 주는 게 맞지. 예. 그 공급을 누르고 그리고 예. 가끔씩 공급되면은 아까 전에 26만 가구가 세 가구에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래서 세 가구 뽑히면 와 나 10억 벌었어. 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정책이에요. 차라리 이 세 가구가 받은 10억씩을 다 빼가지고 정부에서 예. 그 돈을 가지고 한 10만 명한테 돈을 뿌리든가. 예. 강남의 아파트를 더 많이 짓고 예. 짓는 대신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 소수만 5억, 10억씩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차익을 정부가 걷어가지고 예. 서민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주거비 보조를 주든가 예. 이거 훨씬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아. 꼭 거기 몇백 명만 5억, 10억을 벌고 예. 그럼 국민들은 눈이 퍽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근데 만약 예. 그 채권 입찰제 같은 거 판교 때 우리 했습니다. 예. 판교 신도시 할 때. 그러면 그 경쟁률이 바로 줄어듭니다. 예. 필요한 사람만 닦아거든요. 이렇게 투기 광풍이 안 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좀 놔두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예. 그 향후 전망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장기 전망은 잘 맞히는데 단기 전망은 항상 틀리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올해도 조정은 올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오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조정의 폭이 뭐 10%, 20%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사스 이후에 뭐 여러 선진 국가들 연구를 보게 되면 이런 팬데믹이 오게 되면은 보통 네. 한 2% 정도 조정을 봅니다. 예. 그래서 집값 자체 지수 자체가 한 2% 정도 조정받는 게 아니냐. 예. 뭐 1에서 2% 정도까지 되겠죠. 그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좀 진행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네. 아주 초양극화 상태로 다시 집값이 움직일 것이다. 예. 초양극화라는 것은 예. 좀 전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예. 되는 지역은 확 타오르고 예. 나머지 지역은 그냥 뭐 빌빌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당분간 가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 유동성을 이제 나중에 다 빼낼 때 예.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617 부동산 대책 예. 그 상세한 분석과 또 향후 전망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